방제실은 건물에서 가장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방이다. 지방의 오래된 주상복합. 지하 1층에 있는 좁은 방에서 나는 밤을 지킨다. 상가와 오피스텔이 뒤섞인 건물이라 자정을 넘기면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다. 낮에는 관리소장과 경비 두 분이 있지만 밤이 되면 이 건물은 통째로 내 몫이 된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는 복도와 출입구와 지하 주차장이 나뉘어 떠 있다. 36개의 화면을 나 혼자 바라보는 것이 이 일의 전부다. 전에 다니던 회사가 기울고 나는 한동안 조용한 밤이 필요했다. 이 도시로 옮겨온 뒤로는 아는 얼굴을 마주칠 일이 거의 없어졌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이 자리에 이력서를 넣었다. 형광등이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 말고는 이 방에 다른 소리가 없다. 근무는 밤 9시에 시작해 아침 7시에 끝난다. 밤 12시와 새벽 3시. 두 번은 손전등을 들고 지하부터 옥상까지 순찰을 돈다. 그 두 번을 빼면 나는 이 좁은 방에서 화면만 들여다보며 밤을 넘긴다. 첫 면접 때 소장은 밤에는 별일 없으니 졸지만 말라고 웃으며 말했다. 밤이 깊을수록 화면 속 복도는 더 또렷해지고 방 안에 나만 점점 흐릿해지는 기분이 든다. 처음 한 주는 화면이 너무 많아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다. 익숙해지고 나서야 나는 그 차를 알아보게 되었다. 지하 3층, 가장 구석 자리에 회색 천을 뒤집어 쓴 차 한 대가 서 있다. 내가 오기 훨씬 전부터 거기 있었다고 낮 근무자가 지나가듯 말했다. 번호판도 차종도 천 아래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주차 관제 기록을 뒤져도 그 자리에 들어온 차량은 잡히지 않는다. 들어온 적이 없는 차가 몇 달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처음엔 누가 버리고 간 차겠거니 했다. 관리소에 물어보니 견인하려 해도 등록된 주인이 없어 손을 못 댄다고 했다. 그런 차야 어느 주차장에나 한 대씩 있는 법이라고 나도 그렇게 넘겼다. 낮 근무자에게 슬쩍 다시 물었더니 그는 그 자리 얘기가 나오자 말을 돌렸다.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그 차 얘기를 꺼리는 눈치였다. 문제는 그 차가 조금씩 움직인다는 것이었다. 밤마다 같은 화면을 보다 보면 아주 작은 변화도 눈에 걸린다. 어느 새벽 그 차가 옆 기둥에서 한 뼘쯤 떨어져 있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은 다시 기둥에 붙어 있었고 그 다음 날은 앞으로 조금 나와 있었다. 처음엔 눈의 착각이라 여기고 며칠은 일부러 그 화면을 보지 않았다. 바퀴 자국조차 남지 않는 마른 콘크리트 바닥이라 언제 움직였는지는 알 수 없다. 밀어줄 사람도 없는 차가 밤새 혼자 자리를 바꾼다. 그때부터 나는 화면 속 기둥과 차 사이의 간격을 퇴근 전마다 눈으로 재두기 시작했다. 간격은 이틀에 한 뼘씩 늘 방제실 쪽으로만 줄어들었다. 천이 접힌 모양도 매번 달랐다. 어떤 날은 앞 유리 쪽이 팽팽했고 어떤 날은 운전석 문짝만 천이 흘러내려 있었다. 가끔은 천 아래로 사람 어깨쯤 되는 윤곽이 잡히는 것 같았다. 그러다 눈을 한번 깜빡이면 다시 평평하게 덮인 천일 뿐이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밤인데도 천 위에 물기가 번져 있던 새벽도 있었다. 나는 그 화면을 확대해 오래 들여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볼수록 저 천 아래가 비어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빈 차라면 저렇게 천이 안에서부터 부풀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러다 인수인계 서랍에서 저 빈 쪽지 한 장을 찾았다. 전에 이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남긴 쪽지였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는 이렇게 시작했다. 지아, 3층 구석차는 모니터로만 확인할 것. 새벽 3시대에는 그 카메라를 오래 들여다보지 말 것.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내려가지 말 것. 누군가 급하게 그러나 몇 번이고 힘주어 적은 글씨였다. 쪽지 끝에는 날짜도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종이 아래쪽에 잉크가 번지도록 눌러 그은 줄이 몇 개 더 있었다. 글씨가 흐려다 읽지는 못했지만 손끝에 눌린 자국만은 선명했다. 나는 그것을 오래된 미신이나 누군가의 장난쯤으로 여겼다. 그래도 그날 밤부터 3시가 가까워지면 나도 모르게 그 화면을 피했다. 피하려 할수록 눈은 자꾸 그 구석으로 돌아갔다. 그 구석만 유독 화질이 거칠다는 것도 그제야 이상하게 다가왔다. 며칠 뒤부터는 순찰을 돌 때 일부러 지하 3층은 반대쪽 계단으로 지나쳤다. 그 주 금요일, 3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지하 3층 구석 화면이 몇 초 동안 지직거리며 흔들렸다. 화면이 돌아왔을 때 차는 램프 쪽으로 2칸이나 나와 있었다. 천 아래 앞바퀴가 정확히 방제실로 이어지는 통로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한참 동안 그 화면 앞을 떠나지 못했다. 이대로 두면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한 칸씩 다가올 것 같았다. 혼자 내려가지 말라던 쪽지가 떠올랐지만 나는 이미 손전등을 쥐고 있었다. 나는 결국 계단을 밟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다. 계단실의 공기는 위층보다 몇 호쯤 낮았고 난간의 쇠가 손에 차가웠다. 비상등만 켜진 지하 3층은 화면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넓고 조용했다. 손전등 불빛이 닿을 때마다 기둥 뒤 어둠이 한 발씩 물러나는 것 같았다. 기둥마다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짧아지기를 반복했다. 차까지 남은 몇 걸음이 화면으로 보던 거리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다. 구석자리에 다다르니 회색 천이 바로 코앞에서 나를 맞았다. 천 가까이에서는 미세하게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다. 누가 방금까지 앉아있던 차처럼 천에는 낮은 온기가 배어 있었다. 나는 운전석 쪽 천자락을 잡고 천천히 걷어 올렸다. 유리창 안쪽은 하얗게 김이 서려 있었다.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내쉰 입김처럼 안쪽에만 맺혀 있었다. 운전석 시트는 오래 앉은 사람처럼 가운데가 눌려 있었고 아직 온기가 남아 미지근했다. 그때 위쪽 어딘가에서 방제실 내선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 시각에 그 전화를 걸 사람은 건물 안에 나 하나뿐이었다. 나는 천을 놓고 뒷걸음질로 계단을 다시 올랐다. 등 뒤에서 천이 스르륵 흘러내리는 소리가 났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전화는 내가 방제실 문을 열 때까지 계속 울렸다. 받을까 망설이는 사이에도 벨소리는 빈 계단을 타고 나를 따라 올라왔다. 간신히 방제실 문 앞에 서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렸다. 방으로 들어서자 벨은 뚝 끊겼고
수화기에는 아무 기록도 남지 않았다. 숨을 고르며 모니터 벽으로 눈을 돌렸다. 지하 3층 구석 화면에 이제는 그 차가 없었다. 대신 그 화면에는 불 켜진 방제실과 비어있는 내 의자가 보였다. 카메라는 주차장이 아니라 이쪽을 비추고 있었다. 36개의 화면 중 하나가 이제 안에서 나를 지켜보았다. 화면 속 내 의자는 비어 있는데 등받이만 미세하게 이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나는 그 화면만 밝기를 낮춰 모니터를 벽 쪽으로 돌려놓았다. 그 뒤로 며칠은 3시가 되기 전에 미리 커피를 2잔씩 타두었다. 졸다가 그 화면을 저도 모르게 마주 보게 될까 봐서였다. 주간 근무로 옮겨달라고 관리소에 신청서를 냈다. 자리가 나려면 2달은 걸린다고 했다. 2달을 나는 그 화면을 등지고 앉아 버틸 생각이다. 그런데 등을 돌리고 앉아 있으면 목덜미 쪽 화면이 자꾸 신경 쓰인다. 그때까지는 매일 밤 나도 같은 쪽지를 다음 사람 몫으로 다시 접어둔다. 쪽지에는 내가 겪은 그 밤의 이야기는 한 줄도 적지 않았다. 지하 3층 구석의 차는 도면에 그려진 칸보다 늘 한 칸 앞에 서 있다. 나는 요즘 내 차를 지상 끝자리에 대고 하늘이 밝기 전에 건물을 나선다.